안녕하십니까. APCS exam 해킹 클래스 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네이버 재외국민 특례 카페 APGPA 내신란에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Method Anatomy, Class and Object Anatomy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와 오브젝은 APCS A exam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는 클래스를 이해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메소드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소드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코드를 모아놓은 단위를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Procedural Programming에서 C나 기타 언어에서는 펑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함수라고 표현됩니다.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객체의 액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metho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펑션을 method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예제 사다시를 작성하면서 자세하게 메소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제 사다시를 작성하기 위하여 APCS exam 프로젝트에서 new package 4-1-1 class basic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new class 한 후 first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메인 메소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first가 만들어졌습니다. first에서는 지금 현재 메인 함수만 작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코드를 화면과 같이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의 목적은 회사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위치, 그리고 헬로 월드라고 표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이 코드를 작성하여 저장한 후 실행을 시키면 아래 화면에 콘솔 화면에 아래와 같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 현재 클래스 안에는 하나의 메인 메소드가 작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따로 public static void display address 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작성한 후 위에 상단에 있는 라인 3개를 컷을 한 후 display address라고 하는 함수 아래에 메소드 안에다가 위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public static void display address라고 하는 메소드가 작성이 됐고 메인 함수 위에서 다시 display address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적어서 address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똑같이 적어서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한 후 실행을 시키면 조금 전과 동일한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함수 display address라고 하는 함수가 메인에서 호출이 된 후에 그 기능을 수행하고 그리고 메인으로 그 기능을 넘겨준 후에 다시 메인에 있는 펑션이 system.out.println이 출력이 되고 프로그램이 끝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줄은 XYZ 컴퍼니 8900 크리스탈 이렇게 세 줄은 즉 디스플레이 어드레스에서 실행이 된 것이고 헬로 월드는 펑션 메인 함수에서 실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소드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method headers, method bodies로 구분됩니다.
즉 body는 코드가 일련의 코드가 모여 있는 부분이고 메소드 헤드는 메소드의 이름을 말합니다. 메소드의 이름은 추후에 다른 메소드나 메인 함수 안에서 콜이 이름을 의미합니다. 메소드 body는 두 개의 컬리 브레이스로 오픈과 클로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컬리 브레이스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입력하면 됩니다. 기능을 입력하지 않고 빈 공간으로 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래머의 의도에 따라 빈 메소드를 제작하여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메소드를 stop이라고 합니다. 메소드의 헤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ccess modifier, static modifier, return type, method name, 그리고 argument가 들어갈 parentheses, curly braces. access specifier는 현재 우리는 모두 public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APCS A-exam에서는 public형만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한 공부는 Java documentation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작성한 first class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irst class에서는 두 개의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이 메소드는 하나는 main이고 두 번째는 display address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두 메소드 다 스태틱으로 선언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추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display address 메소드의 스태틱을 지우게 될 경우 현재 메인 안에 들어있는 display address 호출하는 부분에 에러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에서 호출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다뤄볼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기초 부분이기 때문에 스태틱 변수는 메인에서 호출하기 위해서는 스태틱을 무조건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return type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return type은 메소드가 계산을 실행한 이후에 반환하는 값을 return type이라고 합니다. 현재 display address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반환되는 값이 없기 때문에 void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void라는 의미는 return value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return value가 integer가 있다면 void 대신 int를 넣어주고 return value가 string이면 string을 넣어주고 return value가 array면 array를 넣어주면 됩니다. APCS A-exam에서는 return type 표기를 중요시합니다. return type를 틀리게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점이 처리되어 오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메소드의 이름은 의미가 있는 카멜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면 됩니다. argument가 들어올 수 있는 parentheses입니다. argument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입값입니다. 마지막으로 curly braces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curly braces는 메소드를 body 부분을 구분짓는 표식입니다. 이 부분은 함수 처리 및 클래스를 만들 때도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최종 예제로 클래스를 하나 작성한 후에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ch4-1 클래스 베이직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추가하고 클래스 이름을 데모 rise라고 하겠습니다. 데모 rise 그리고 메인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데모 rise 클래스가 만들어졌고 메인 함수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double salary equal 200 double starting
wage는 system dot println demonstrating some rises 라고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그리고 public static void predict rise 라는 함수를 method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method의 현재 argument는 더블 타입의 salary라고 명칭을 정하겠습니다. 이 argument가 안에 들어오게 되면 파라메타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salary가 new salary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final 자, 우리가 매년 샐러리를 올라갈 때 매년 샐러리는 raise에 의하여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메인에서 이 predict race라고 하는 함수 method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ace 그리고 현재 salary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race를 현재 salary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함수에서는 starting wage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작성을 하고 코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void main에서는 salary와 starting wage라고 하는 두 개의 기본 변수를 설정하였습니다. 각각 변수는 200과 800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demonstrating some races라고 하는 값을 문장을 표현을 하고 그리고 처음에 predict race 500을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포인트가 아래에 있는 static predict race로 향하게 되고 여기에 이 500을 salary 대신 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 predict race 안에는 두 개의 변수가 하나의 변수와 하나의 상수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수 지금
지금 이 식에 의하여 셀러리는 여기에 500이 대입이 되고 raise rate는 1.10이 대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new salary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salary와 new salary가 current salary, after salary, new salary 순으로 print out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때 predict race의 method에서는 return value가 없고 단순히 화면에 출력만 하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void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predict race를 실행할 때는 이 salary에 현재 메인 안에 선언되어 있는 셀러리가 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20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으므로 200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다시 또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고 세 번째 predict race가 콜이 된 순간 starting wage라고 하는 부분 변수가 셀러리에 대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predict race라고 하는 predict race라고 하는 method를 한 번만 작성해 놓으면 계속해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입니다. 현재 이 예제를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값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demonstrating some raises, current salary 500, 그리고 after salary 550, 그리고 current salary 두 번째는 200이 대입이 되기 때문에 200, after salary는 220, 그리고 뒤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은 무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predict race가 콜이 됐을 때 800이 대입이 되고 그 800에 1.1을 곱한 880이 return이 되는 거를 프린트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클래스 안에서 어떤 특정 메소드를 입력을 하고 이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메소드를 콜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호출이라고 하죠. 네. 간단한 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메소드가 return value를 가질 수 있도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demorace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predict arise 메소드에다가 return value를 갖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print out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지우고 여기서 return new salary 라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return 되는 salary는 더블을 리턴하기 때문에 void 대신 더블 형태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난 후 system.out.println ln을 고치면 여러분도 스스로 판단하여서 리턴 밸류를 리턴하는 메소드로 전환하여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메소드가 return value를 리턴할 경우 꼭 반드시 리턴 타입에 적절한 리턴 값을 표시하여 주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컴퓨터 사이언스 A exam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car class가 있습니다. car class에서 오브젝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즉 도면을 보고 제가 차를 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차는 도면은 같지만 객체는 각각 틀린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폴로, 미니, 비틀즈 이렇게 차는 같은 도면을 갖고 있지만 색상과 성능과 기능이 다 다른 그런 오브젝트들이 생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래스라고 합니다. 클래스는 블루프린트입니다. 본격적으로 클래스와 오브젝트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데이터 타입 클래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티저 클래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int, myInt라는 형식으로 사용합니다. 유저가 만약에 클래스를 만든다면 클래스 school이라고 정하고 그거를 school, myClass로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클래스의 사용 방법이라고 합니다. 클래스는 우리가 정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integer, string 같은 특정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integer, string 같은 특정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기존의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듯이 사용하면 됩니다. 클래스는 블루프린트라고 불러집니다.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도면을 자세히 만들어야 합니다. 자세히 만든 도면을 바탕으로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같은 도면으로 같은 집을 여러 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들어낸 집은 각각 색깔과 모양과 재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조는 방 모양이나 방 사이즈나 그런 것들은 모두 다 같을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의 declaration은 이해하기 위하여 예제 4-3과 그림 1을 참조로 사이즈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즈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4_1 클래스 페이지에 클래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인티저 with, height, 멤버 데이터가 있고 컨스트럭터로 public size 그리고 가로 열고 int w, int h 가로 닫고 그리고 대괄호를 이용하여 컨스트럭터를 만들어줍니다. 컨스트럭터에 대해서는 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 method라고 하는 부분에 public void get area 그리고 int total square는 width 곱하기 height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물론 이 클래스는 현재 클래스의 도면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을 하여도 아무런 화면의 변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클래스는 크게 클래스 헤딩과 클래스 바디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멤버 데이터, 컨스트럭터, 그리고 메소드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집니다. 다음은 간단한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면서 클래스의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 이름을 date라고 해보겠습니다. date라고 하고 메인은 넣어두지 않을 겁니다. 메인은 따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ate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date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 데이터는 string month라는 데이터 값을 갖고 그리고 integer day year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day와 year 그리고 month 이 세 가지 멤버 데이터를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oid public void write out put display data date라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date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함수 안에는 date 클래스 안에는 멤버 데이터와 메소드를 display date라고 하는 메소드를 구성을 하여 보았습니다. date 클래스에서 date 클래스가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date 클래스 러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명은 date runner라고 하고 메인 함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클래스가 date runner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만들어진 데이터를 객체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ate라고 하는 date 클래스에 date라고 하는 자 이렇게 date my date 1 new date라고 하여 객체를 my date 1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my date 1에 my date 1에 month와 date와 오늘 날짜가 10월 4일입니다. 4를 입력하고 my date 1의 month가 4 옥토버입니다. 옥토버 스트링으로 입력하기 위하여 쿼트 더블 쿼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y date 1. year를 넣어 주겠습니다. 그 이후 my date 1 dot display date를 실행하여 저장을 한 후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데이트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date 1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거기에 date 1에 안에 들어있는 멤버 함수를 dot 오퍼레이터로 호출을 하고 난 후에 값을 입력을 하고 난 후에 그리고 date 1의 메소드를 호출하여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date 1을 객체를 생성을 한 후에는 멤버 데이터들을 다 초기화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클래스로 돌아가서 클래스에서 값을 미리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현재 생기는 데이터가 클래스가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기준으로 데이터를 특정 값을 저장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습니다.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로 생성을 할 때 public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컨스트럭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 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컨스트럭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본 컨스트럭터 이렇게 빈 컨스트럭터가 하나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컨스트럭터라고 합니다. 컨스트럭터는 오브젝트로 인스턴시에이션을 할 때 객체가 생성이 될 때 불러지는 메소드입니다. 여기서 이 메소드에서 day의 값을 1로 정하고 year를 2019년으로 정하고 month를 January로 정해놓으면 이렇게 했을 경우는
이렇게 하고 다시 데이트를 여기서 이 기존에 이니셜라이제이션 했던 이 값을 지운 후에 다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컨스트럭터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내용대로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데이트 1은 객체가 새로 생성이 된 후에 아직 초기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현재 이렇게 데이트 1이라고 하는 객체로 이니셜라이제이션 됐을 때 데이트 안에 들어있는 기본 컨스트럭터,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자동으로 콜이 돼서 여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초기화가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스트럭터는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Class Object Advanced 부분에서 자세히 다뤄질 예정입니다.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bject은 클래스에서 할당되어진 객체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method는 그 클래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instance는 클래스를 이용하여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것 자체를 instance라고 합니다. member는 클래스 안에 변수와 method를 말합니다. 보통 클래스 멤버라고 합니다. field는 클래스 안에 있는 전체 내용을 field라고 합니다. instance variable은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variable을 instance variable이라고 하고 instance variable은 클래스에서 오브젝트로 instance 하였을 경우 거기에 들어있는 member variable을 의미합니다. new는 객체를 새로 생성할 때 사용하는 new 오퍼레이터입니다. constructor는 클래스에서 인스턴스 돼서 오브젝트가 생성될 경우 자동으로 불러지는 method를 말합니다. 클래스는 reference를 이용합니다. reference라고 하는 값은 즉 클래스에 데이터를 입력되어 있는 부분들은 메모리에 어딘가 저장이 되어 있고 그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의 위치값만 가지고 옵니다. 그러므로 같은 클래스라고 해서 여러 번 찍어냈을 경우 각각의 다른 메모리 값을 가지고 그리고 그 메모리 값을 카피해 오면 그 클래스를 카피해 오는 거로 간주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래스 내부 구조 알아보기입니다. 먼저 이해제 서클 클래스를 작성하면서 컨스트럭터와 new instance 그리고 new 키워드의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클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클 클래스의 목적은 원의 반지름을 입력하고 난 후 원의 둘레와 원의 면적을 구하는 그런 서클 클래스입니다. 먼저 클래스가 declaration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instance variable을 private 이번엔 private으로 잡아보겠습니다. radius 자, private double radius private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advanced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circle의 class instance variable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constructor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constructor는 클래스 이름과 같은 리턴 타입이 없는 이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ublic circle 자, 여기서 컨스트럭터를 내가 입력하지 않았다고 하면 클래스에서 오브젝트이 생성될 때 자동으로 빈 컨스트럭터를 만들어 줍니다. 이걸 자바의 디폴트 컨스트럭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컨스트럭터를 이렇게 레디어스는 10.0이라고 넣어줄 경우에는 이럴 경우는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지금 현재 레디우스 1.0을 가지는 컨스트럭터로 항상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컨스트럭터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분은 확실하게 아규먼트가 있는지 아니면 아규먼트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여러 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는 컨스트럭터가 자, 기본적으로 radius는 r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radius라고 하는 a라고 하는 값을 넣도록 하죠. 자, 이 두 가지 컨스트럭터는 동일한 컨스트럭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바에서는 오류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고, 만약에 여기에 다른 a라고 할 경우는 같은 이름의 컨스트럭터지만 입력받는 아규먼트 타입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컨스트럭터로 인정을 합니다. 컨스트럭터의 조건은 아규먼트 타입이 같으면 안 되고 순서가 달라지거나 혹은 개수가 달라야 합니다. 자, 이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폴트 아규먼트도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작성을 하면 처음에 객체가 생성될 때 이 컨스트럭터가 디폴트로 호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멤버 메소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 클래스의 목적은 이 클래스의 이 주어진 radius의 넓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get radius라고 하는 radius 자, 이렇게 기본 메소드를 세 가지를 작성하여 보았습니다. get radius는 현재 있는 클래스에 있는 radius 값, 멤버 데이터, 멤버 메소드를 멤버 variable을 return 시켜주는 단순한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set radius는 현재 유저로부터 r 값을 입력받아 그 r 값을 현재 클래스에 있는 radius variable의 method variable에 대입시켜주는 그런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get area는 3.14 곱하기 radius로 원의 면적을 return 시켜주는, 그래서 더블이라고 return value가 더블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return이 되지 않는 메소드에서는 다 모두 void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circle 클래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circle 클래스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circle class runner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circle runner라고 이름을 짓고 main을 including 하고 그리고 새로 생성을 하였습니다. circle runner의 main 안에다가 객체를 할당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circle
데이터 타입처럼 int나 string처럼 제가 만들어 놓은 서클 데이터에 myCircle이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생성을 하고 new라는 new 키워드로 1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CIR01 여러분도 스스로 다른 이름으로 서클 클래스를 서클 오브젝을 생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클 클래스의 기본 컨스트럭터가 아규먼트 하나를 대입하는 컨스트럭터만 설정이 되어 있어서 현재 에러가 나므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circle 01 new circle에 아무런 아규먼트 파라미터를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서클이 객체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확인을 하기 위하여 println으로 myCircle.getArea 먼저 getArea를 불러서 내 서클 myCircle이라고 하는 객체의 area가 뭐로 계산되어 있는지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ircle01에 getArea를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한 후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을 한 결과가 처음에 myCircle은 31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 두 번째 circle01은 getArea를 했을 경우 아무런 값이 출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radius가 입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radius가 아무런 아규먼트 값 없이 생성됐을 경우는 radius 값은 빈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cir01에 set radius 값을 5.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print 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처음에 0값이 나왔지만 두 번째는 값을 입력을 하여 제대로 된 면적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멈추시고 여러분께서 circle2도 값을 입력한 후에 getArea를 함수를 호출하여 화면에 출력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referenc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ference는 참조입니다. 참조와 copy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불러옵니다. 참조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존에 작성했던 서클 클래스의 서클 러너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클 러너에 지금 서클이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서클 ABCD로 객체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작은 비교를 하기 위하여 int a, int b, c 이렇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피가 뭔지. 자, int b에다가 a를 카피해 보겠습니다. 이때 b 값은 자, 카피에 대해서 먼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a가 10으로 할당되어 있고 b와 c는 아무것도 할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a를 b에다가 대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b를 출력을 시켜 보았습니다. b는 10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a 값을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20. 자, 이 상태에서 다시 b 값을 출력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현재 a 값이 변했는데도 자, a가 10이었을 때 b 값을 카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a가 바뀌어도 b 값은 10으로 계속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서클을 가지고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클 B에다가 서클 A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현재 서클 A는 1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을 구해보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3.14 314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서클 B는 현재 서클 A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서클 B는 314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클 A에다가 서클 A의 set radius를 20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현재 서클 A를 바꾼 상태입니다. 서클 B는 자, 314, 서클 10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 서클 A를 바꿨는데도 서클 B의 get area를 구해오면 현재 면적이 서클 B도 바뀌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이것을 reference라고 합니다. reference 즉 참조는 메모리 값의 어드레스 값만 참조해 옵니다. 그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즉 서클 A가 서클 B로 카피가 됐지만 하지만 서클 B의 안에는 실제로 서클 A의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서클 A에 메모리 값만 들어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 짝대기로 연결하듯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A 값을 바꾸면 B 값도 계속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레퍼런스라고 하고 AP 컴퓨터 사이언스 A exam에서 레퍼런스는 많은 문제들이 이 레퍼런스에 관련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레퍼런스를 이해를 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많은 문제, 실전 문제를 풀어서 몸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null reference에 대해서 알아보고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ull reference는 reference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0으로 표시되지 않고 not available, 즉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시합니다. null reference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위에 circle A, B, C는 다 new 키워드를 사용하여 circle 클래스에서 오브젝을 할당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circle D라고 하고 할당을 받아오지 않았을 경우, new로 할당을 받아오지 않았을 경우는 자, 여기서 circle D에 get area를 호출하여 출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실행을 시키고 나니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nsolved compliant problem. The local variable CIRD may not have been initialized. 예. 지금 현재 아무런 값도 지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값은 get area조차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null 포인트에서는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CIRD에다가 D는 아무것도 지금 레퍼런스 하고 있는 게 없는데 CIRB를 값을 입력을 해주고 다시 같은 문장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에러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리마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서클 B에 있는 값을 서클 D가 가지고 와서 현재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참조하지 않을 때 만약에 거기에 들어있는 클래스 메소드라든지 오브젝트 메소드라든지 오브젝트 베리어블을 액세스할 경우는 에러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많은 문제들이 이것에 관련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5회 강좌에서는 Character String, String Method, Array and Array List, and Algorithm에 대해서 심도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코드를 직접 입력해 주시고 지웠다 다시 작성하는 손가락으로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쌤이었습니다.